전세 가격 계속 오를 것인가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무슨 천년만년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전세가는 무조건 오른다는 프레임 잡고서 뭐 4년치를 미리 받는다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서 천년만년 오를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가능한지, 이게 문제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은 그 다음에 전세가가 그렇게 폭등해서 매매가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전세라는 게 뭐예요? 그 집과 그 집의 거주권을 가지고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이자 대신에 그 집에 살게 해주는 거고. 그런데 더 비싼 거 하게 되면 그냥 집주인이 안 돌려주면 땡이잖아요. 집 날려버릴 생각하고. 그렇다면은 그 한계는 있는 거고. 그래서 내년쯤에는 전세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봅시다. 일단은 가격 상승 되게 얘기 많죠. 최악의 전세나 하면서 뭐 상승률 또 최대치, 당연히 재계약 다 빼고 하니까 뗄 거 다 떼고, 예를 들어서 5% 이내 계약이 이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10% 막 20%씩 올린 것 계약이 이만큼 나왔다. 그러면은 사실상 얘랑 평균을 내야 되는데 얘는 다 떼버리고 얘만 가지고 평균을 내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높게 보이는 거죠. 전세 대책에도 여전히 오르는 전세값이래요. 전세 대책 나오면은, 전세 대책, 이번 전세 대책 뭐예요? 공급 대책이죠. 공급 대책이면 뭐예요? 공급이 들어와야 효과를 보는 거죠. 근데 무슨 나온 지 얼마나 했다고 전세가가 떨어지겠어요? 말이 돼요? 한 일주일 운동하면은 김종국이나 뭐 이런 사람처럼 막 근육질 돼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효과 나타나는 건데, 24번의 대책에도 전세발 역풍, 24번째 대책 나온 거, 전세 대책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거 24일이에요. 더 빨라요. 반년 전 50평 전세값이 이제 30평이다. 그래서 전세 다운그레이드 막 하면서 엄청나게 호도되고 있다. 슬프다 하면서. 그리고 이제 막 아예 대책 무용하다가 하죠. 호텔 동안 대책. 호텔 왜 자꾸 호텔 얘기해요? 호텔 전세. 호텔 전세 누구용이에요? 1인 가구. 호텔에서 2인 가구, 3인 가구 살도록 전세 집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 호텔 몇 퍼센트 된다고 그랬어요? 브리핑할 때 질문했잖아요. 호텔 전세 가지고 기자가 계속 프레임 잡으려고 질문하니까 전체 2, 3%밖에 안 된다. 요거 가지고 왜 계속 물고 늘어지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질문한 매국경제, 망국경제, 오늘의 돈, 뭐 이런 경제시들 모두. 그래서 이제 뭐 영끌을 갖다 쓰죠. 막 정부 영끌 정책, 상승세 못 눌렀다. 눌러지겠어요? 이거 공급 정책이라고 그랬죠. 아까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공급 정책인데 공급이 들어올 때 효과를 발휘하지. 공급 정책이라는 게 뭐예요? 전세 물량을 공급해서 방어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공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전세는 계속 오르겠네요. 오를 수밖에 없죠, 지금. 뭐 공급 들어올 때까지. 그게 아니라는 거다. 전세 매물이 이미 쌓이고 있죠. 공급 되기 전부터. 2달 전 기준이에요. 2달 전이면 언제예요? 9월이죠, 9월. 임대차 3법 언제 나왔어요? 7월 31일에 나왔죠. 그래서 엄청나게 줄어드는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9월 말,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서 매물 쌓이고 있다. 울산, 특히 뭐 전세값, 매매값 폭등한다는 울산 2배 이상 늘었죠. 매물, 남은 매물이. 광역시 뜬다는 광주. 말할 것도 없죠. 충북 얘기하고. 경기, 수도권도 늘어나고 있죠. 서울 마찬가지다. 50% 늘었어요. 그다음에 뭐 충남, 저기 천안 있는데 이런 데도 뭐 난이라 하는데 다 늘어나고 있죠. 부산도. 전세 대책 때문에 늘어난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뭐 세종, 대구 이런 데 말할 것도 없고 계속 폭등한다고 하는데 대전 이런 데도 다 오르고 있고 제주 빼고 다 늘어났죠. 매물이, 전세는 아닌데 매물이 왜 쌓여요? 내놓는 족족 나가야지. 그러니까 매물이 쌓이고 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호가로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공급은 늘어나고 있고, 건산용 같은 데서 뭐라고 하냐면은 임대차 3법으로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가 늘어났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수요도 같이 줄었죠. 재계약하는데 왜 수요가 늘어나요?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프레임 잡으려고 계속 거짓말하고 있죠. 자, 그러면은 매물 쌓였으니까 전세가 떨어질 것이다. 아니, 기자가 저렇게 호도해서 호가를 안 내리는데. 그렇지만 매물 쌓인 거 외에도 큰 영향이 주는 것들이 많이 남았다는 거죠. 예를 들어 지금 전세가가 상승하는데도 사람들이 맞춰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저금리이기 때문이죠. 저금리니까 전세자금 대출 80%, 신용대출 20% 받아서 저렴한 데 가봅시다. 지금 요새 보증금 사고나 이런 데 많이 나는 거, 전세가 막 올리려고 하는 거, 고가도 고가지만 저가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 데서 전세자금 대출 80% 받고 나머지 신용대출로 충당해가지고 전세 3억짜리라고 해봅시다. 그럼 전세자금 대출 80% 받아서 2억 4천 전세자금 대출 받고 그 다음에 6천은 신용대출로 받아서 메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월세 사는 것보다 저렴하다는 거죠. 왜? 금리가 저금리이기 때문에. 따라서 월세를 안 들어가고 전세 들어간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 월세로 다 바꾸려고 한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고, 돌려줄 돈 없죠. 거기 뭐 예전에 뭐 돌려줄 돈 있다고 자료라고 내놓은 거 보면은 영끌해서 돌려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세가 마구 올릴 수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신용대출이 막힌다는 거죠. 그렇다면
전세자금 대출에서 2억 4천까지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6천 신용대출 받아서 한다. 여기까지는 괜찮다 칩시다. 근데 이게 6억까지 올라가서 4억 8천까지 전세자금 대출 받고 1억 2천은 신용대출로 받으려고 그랬는데 8천만원 넘는 고소득자 1억 원 초과 막죠. 그러면은 1억밖에 안 나온다. 2천 구해야 되는 거죠. 2천이야. 어디에 가서 좀 구할 수 있겠죠. 이게 커지면 어떻게 돼요? 10억이 됐다. 8억이고 2억을 받아야 되는데 1억 초과 막히니까 1억을 구해야 된다. 가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심각해지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억짜리 전세가 10억을 못하고 9억까지는 안 내리겠더라도 한 9억 5천까지 내렸다. 9억 5천 하던 애는 같이 하면 다 열로 뺏기니까 9억 3천으로 내리고 9억 3천 하던 애는 9억으로 내리고 이런 식으로 밑에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11월 30일부터 막기로 했는데 그 전부터 이미 막고 있다. 그 다음에 갭투기 부추긴 전세 대출 보면 어때요? 지금 4년 새에 3배 급증해서 114조다. 앞으로도 계속 급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문제는 뭐다? 지금 가계부채 부실에 뇌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니 뭐 주담대는 안 그렇고 그런 거 하는데 사실상 어때요? 지금 금리가 아주 낮은 상황이어서 부실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상승세로 돌아설 경우에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중금리 상승하고 있다고 그랬죠. 전세자금 대출은 기준금리 영향받나요? 시중금리 영향받나요? 그러면 부담 커지면 어떻게 돼요? 가계, 소비 줄여서 경기 위축되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깡통 전세가 되면 무너지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114조인데 LH에서 자금이 없다는 거죠. 주택보증공사 지금 뭐 대출 들어가서 전세 대출 보증 많이 서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증 잔액이 얼마예요? 자기 자본대 60배.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증공사에서도 이제 돌려줄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럼 회수를 해야 되는데 깡통 전세 나오기 시작하면은 한두 개 나와서 회수 늦춰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연이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증공사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딴 데도 돌려줘야 되는데 더 빨리 경매 내놓으려고 하겠죠. 빨리 진행하려고 하겠죠. 뭐 지금 정해진 건 있다지만 그렇죠. 빨리 회수하려고 노력할 테고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막 못 갚아주게 되면은 그 깡통 전세로 인해서 무너지게 되는 거죠. 전세도 위험하다. 보증 받더라도 위험할 수 있다 라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죠. 거기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시중금리가 인상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바통금리 넘었고 주담대 금리도 2달 연속 상승 중이다. 신용대출도 마찬가지다. 영끌 뭐 있어요? 주담대 플러스 신용대출이었죠. 거기다가 전세자금 대출 금리 상승해요. 그러면은 예전처럼 그렇게 쉽게 빌릴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전세자금 대출이 2%에서 2.5%로 오른다고 쳤을 때 연 200만 원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과거에는 1억까지 빌렸었죠. 근데 2.5%로 오르게 되면 1억 못 빌리죠. 250을 내야 되니까 내가. 그러니까 부담 가중돼서 못 빌리는 거죠. 그렇다면은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안 나오니까 그렇게 빌릴 수 있는 사람들 줄어들 테고 유동성 줄어드는 거고. 유동성이 줄어들게 되면은 집값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갭투기인데 전세가 떨어지게 되면은 갭도 같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집값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 올리려고 하면은 들어갈 사람이 없어질 것이다. 점점 더. 깡통 전세 지금 이미 출현하고 있죠. 보증사고 뭐 말할 것도 없이 하고 있고 깡통 전세 늘어나고 있다. 근저당 설정액과 보증금의 합이 집값보다 높은 임대주택. 근데 사실상 이제 근저당 받은 집은 사람들 웬만하면 안 들어가려고 하고. 그러면서 뭐 지금 계속 전세 다니려고 전세가 오른다. 전세가는 폭등, 매매가는 조금. 그럼 갭이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갭 줄어드니까 갭 투기하기 좋겠네. 아니죠. 깡통 전세가 생겨나고 있는데. 깡통 전세가 생겨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지금 보면은 보증 사고가 늘어났다는 거. 그리고 깡통 전세 예를 들어서 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2억짜리 집인데 이게 1억 8천 전세를 내줬어요. 근데 깡통 전세라는 건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집값이 떨어져서든 1억 6천으로 떨어져서든 아니면 전세가가 주변에 2억 2천으로 사서든 올랐어요? 근데 매매가는 안 올라서 2억 1천밖에 안 돼요. 주변에 막 2억 2천으로 들어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의 가치가 전세가보다 안 되게 되면은 특히 깡통 전세가 들어와서 그 집의 가치가 전세가보다 안 되게 된다. 근데 조금 뭐 떨어지게 생겼고 전세가 돌려달라고 그래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안 주죠. 경매 넘겨버리죠. 동탄 300채처럼. 그 다음에 또 보증사고 늘어나고 있어요. 보증사고 이거 어떻게 회수해요? 집주인한테 돈 달라고 그러죠. 근데 돈을 안 줘요.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경매 넘겨야죠. 경매 공매 넘겨야죠. 경공매 넘겨서 회수하죠. 그렇게 회수해야 되면은 당연히 그만큼 경매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보증사고가 늘어난다는 거 앞으로 경매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인데 보증사고 늘어나도 나랑은 무관해. 집값은 오를 거야. 전세가는 계속 오를 거야. 이런 상황에서 뭐 나왔어요? 11.19 정책 나왔죠. 공급을 더 늘린다. 그러니까 11.19 정책만으로 전세를 떨굴 수 있느냐? 다 기사에서 전세 대책 없이 이것만으로 떨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일단은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신용대출로 자기 돈 거의 없이 들어가는 사람들 신용대출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미 전세 매물 쌓이고 있었죠. 거기다가 앞으로 뭐 깡통 전세 이런 데서 경매도 많이 나올 거고, 여기에 요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지금 막 인터넷 같은 데 댓글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재건축 재개발 플레이어 정신 나간 인간들이죠. 그거 다 알바들이죠. 건설사한테 돈 받은. 아니면은 뇌가 없든가. 재건축 재개발은 지금 당장 며칠 내서 전세난 가중시키죠. 예전에 MB 때 그랬잖아요. 여기다가 또 뭐예요? 내년 6월에 전월세 신고제. 지금 신고제가 빨리 도입되면 좋겠죠. 근데 신고제가 도입이 안 되고 있는 이유 뭐예요? 전산이랑 이런 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처리할 것을. 그 체계를 갖춰놔야 되잖아요.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그 뭐 공시가격에 맞춰서 전세가 상한제를 만들어서 임차인들의 자금을 보전해라. 이것도 청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긴 한데 그것도 당장 되긴 힘들죠. 이런 식으로 체계 만들어야 돼서. 그러니까 6월에 신고제 나와서 체제가 나와요. 그러면 이때 재계약이랑 이런 거 다 반영되죠. 심리 어떻게 되겠어요? 전세가 상승률 지금보다 훨씬 떨어질 텐데. 거기다 내년에 매매가 떨어지게 되면 전세가 같이 떨어지게 되죠. 이런 모든 면을 종합해 봤을 때 전세가가 평생 갈 것 같죠. 결론, 전세가 하락 만들려면은 가장 핵심은 뭐예요? 유동성을 막는 거다. 자,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건들긴 힘들다. 왜냐면은 요거 건들면 또 뭐라 그래요? 서민들 다 죽이네, 월세로 하네, 그러면서 난리들 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전세자금 대출은 2대. 지금 저금리로 전세자금 대출 플러스 추가분을 신용대출로 메꾸려는 거. 그래서 집주인도 마음껏 부를 수 있고 세입자도 그냥 오르는 거 이런 식으로 내줄 수 있으니까 뭐 지금 뭐 다 오른다는데 내주고 말지 하면서 하는 것들. 신용대출을 막아버리면 전세자금 대출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급증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미 전세 매물은 쌓이고 있죠. 이런 정확한 지표들을 이야기를 안 해줘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속아서 전세가 오르는 건데 정확히 보면은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속더라도 이제 돈이 없으면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내년쯤에는 전세가 금방 안정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